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건동홍 라인에서 두 번째로 건국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입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건국대학교는 인서울 인프라도 그렇고 점차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아지는 대학 중 하나로 2026학년도 입시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2025학년도 입결 양상 및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등에 대해 이 팀장이 최대한 자세하게 다루어 보려 했으니 건국대학교 및 건동홍 라인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콘텐츠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건국대학교의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그리고 2026학년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2026학년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3개년간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이 구성해 생긴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은 지난 시간이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과 마찬가지로 서류 평가를 30%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자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과 마찬가지인 전형이라는 점,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에서 2단계 면접은 30% 이상이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에 대해 짚어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속 주요 변경사항 공지 부분입니다. 우선은 모집단위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의 경우 5년제가 아니라 4+2년제로 4년간 학부 과정을 거친 후 석사 과정까지 건축학 발바야 교육 인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5년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에 미래에너지공학과와 화학공학부가 합쳐져 개편된 화공학부는 2026학년도에 들어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모집 단위명을 바꾸니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보다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또한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에서 5학기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조건이 추가로 붙었는데 외국에 살다 온 식으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대부분이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되어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팀장이 건국대학교의 3개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이며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를 의미합니다.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은 전체 모집 인원을 봤을 때 2025학년도에 비해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의 선발 인원이 16명 늘어난 것이 영향이지 해당 모집 단위를 비롯한 몇 단과대학 무전공 모집 단위 정도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선발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도 꽤 보이는 모습인 만큼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줄어들진 않았으니 괜찮겠지 하고 태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원하실 세부 모집 단위의 전형별 선발 인원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은 2025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살짝 줄어들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났습니다. 세부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을 체크해도 선발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는 없고 최소 현상 유지에서 많게는 10명의 인원까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건국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 모두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와 대학 어디가 모두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이 입결 내신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 교과내 전 과목이 산술평균 성적을 계산한 데이터입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모집 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입결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2025학년도에는 대학 어디가에도 똑같이 3명 이하의 인원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 입결이 나와 있지 않지만 2024학년도에는 대학 어디가의 경우 입결이 나와 있기에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의 입결은 대학 어디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은 애초에 3명 이하를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없어서 건국대학교 입학처와 대학 어디가의 입결 데이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3개년 변화 비교 자료 및 해당 전형이 2025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평균적으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이 입결이 높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생명 관련 학과가 발달된 바이오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대학인 만큼 입결 상단에는 생명 관련 모집 단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은 1등급 중후반에서 입결이 잡히는데 수의학과는 말할 것도 없고 몇 생명 관련 학과는 간혹 1등급 중반에서도 입결이 잡히기도 합니다. 거의 스카이급의 내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되겠죠. 인문계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2.0등급 전후, 잘 노리면 2등급 극초반의 학생들까지도 가능합니다. 2025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입결이 제일 많이 밀린 학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인문계열 인기 전공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입결이 문과에서 제일 낮게 잡힌 이유는 2024학년도 당시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입결이 합격자 50% 내신커 성적 1.52등급, 70% 내신커 성적 1.78등급으로 인문계열 전공 중 2위를 차지하여 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웬만한 전공이면 유독 올해 많이 몰린 것이구나 하고 참작을 할 수 있는데 최근 수험생들에게 선호도가 올라가는 인서울 건국대학교에 더해 인문계열 인기전공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조합으로 인해 진짜 1등급 후반까지는 나와줘야 지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으로 선뜻 지원하지 못한 학생들이 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지원 인원이 꽤 빠져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 보입니다. 또 다른 인기 모집 단위인 경제학과도 2등급 초반까지 입결이 내려온 모습인데 이는 지원 인원은 꽤 줄어든 것에 비해 충원율이 2015학년도에 유독 높게 잡혔기 때문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제학과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원래 인기 전공인데 올해 인문계열 모집단이 입결 중 뒤에서 1, 2등을 차지한 상황이 발생해버렸고, 이에 따라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2025학년도만큼이 입결은 형성되지 않고 입결이 상승할 것이 전망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류평가 30%의 영향력이 내신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입결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보자면 대부분 50% 내신컷 성적이 70% 내신컷 성적보다 더 높은데, 이과대학 자유전공학부나 건축학부를 보면 70% 내신컷 성적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서류평가 점수가 단순 내신으로 줄을 섰던 순번을 뒤집은 케이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도 결국 학생부 교과 성적이 70%나 들어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일 뿐인데, 서류평가의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지원군은 어차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이룰 수밖에 없고, 보통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할 1등급 후반 근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은 비슷비슷하게 세특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사실 내신이 영향력이 더 큰 것 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건국대학교도 학생부 교과 성적을 계산할 때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면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히 언급하고 설명해드리는 6등급 페널티 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으로 등급별 환산 점수가 6등급까지는 평이하게 거의 차이가 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5, 6등급 학생들에게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을 적극 권장한다 이런 뜻까지는 아니고,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차이를 그리 많이 두고 있지 않기에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로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내신으로도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 합격을 거둔 사례가 있으며, 이것이 건국대학교가 50%, 70% 내신컷 성적만을 공개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평균 성적이나 최저 내신 성적을 공개해버리면 전형이 세부적인 포인트를 잘 활용할 시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는 하면서도,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낮고 서류도 그렇게 강점이 없는 학생들이 무작정 지원을 해서 골치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최종 등록자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2명이었습니다. 가장 인기 모집 단위인 수의예과에 등록한 학생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수의예과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입결이 1.0x와 같이 1등급 극초반인데, 자사고 1등급 극초반 학생이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을 썼을 확률도 극히 드물긴 하겠죠. 즉 이는 2024학년도 당시 2명으로 집계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6등급 페널티 시스템에 더해 서류평가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특징을 활용한 비일반 고등학교 합격자들도 존재를 하기는 한다는 뜻이 되겠죠. 고교 유형에 대한 자료는 최종 등록자들이 데이터라 타 학교로 빠져나간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꽤 있다는 점,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솔루션을 진행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실제 비일반 고등학교 합격자들이 꽤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정말 특징적인 점이 충원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오늘 자주 언급되는 전형이자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과 비슷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과 비교했을 때에도 충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 내신이 좋고 수능에 자신이 그렇게까지 없는 학생들이 안정해서 하향으로 쓰는 대표적인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내신 1등급대 후반 학생들이 중경외시 라인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줄곧 쓰곤 하는데,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라 혹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을 쓰는 것입니다. 보통 안전카드로 쓰니 당연히 다른 카드를 붙게 되면 해당 대학으로 진학하곤 하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매년 충원율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은 말씀해드렸듯 서류의 영향력이 꽤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성격을 띠는 전형으로, 전공 적합성이 아예 동떨어진 학과를 쓰게 된다면 학업 성취도나 태도 부분에서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성평가 중 진로 역량 10%에서 감점이 발생해 생각보다 뒤쪽이 합격 순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색채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 전형의 경우 완전한 안전카드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지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2개년 입결 자료의 경우 2025학년도, 2026학년도의 모집 단위가 개편되어 중복해서 기재된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는 미래에너지공학과에 더해 화학공학부가 합쳐져 새로이 개편된 전공인데, 재료공학과도 화학공학부를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2024학년도 당시 화학공학부 입결을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 아래와 재료공학과 아래에 2번 기재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많았던지라 입결을 비공개한 모집 단위가 많아서 참고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2025학년도 같은 단과대학이 비슷한 모집 단위 입결 또는 해당 모집 단위의 2024학년도 입결 및 2023학년도 입결까지도 참고하시면 그나마 가닥을 잡는 것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이 3개년 변화 비교 자료, 그리고 해당 전형이 2025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에서도 여전히 자연계열이 입결이 더 높습니다. 수의예과는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전형에서는 입결이 부동이 원탑인데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에서는 비일반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입결이 내려가 보이기도 합니다. 앞서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외적으로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꾸준히 1.0x 정도의 입결이 잡히는 수의예과의 경우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께서는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에 도전하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에서는 2등급 초중반, 인문계열에서는 2등급 중후반 정도로 입결이 잡히는데 이는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더더욱 외고 국제고 등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향으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주요 교과 성적 2등급 초중반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2025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모집을 시작했던 KU 자유전공학부는 첫 선발이 여파로 입결이 생각보다 꽤 낮게 잡혀서 올해는 입결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KU 자유전공학부 입학 시 거의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학과보다 더 낮게 입결이 잡혔고 모집 인원도 많으니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지망생들에게 매력적인 모집 단위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KU 자유전공학부는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며 특정한 학과가 아닌데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활기록부 속 눈에 띄는 활동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보며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보다는 생활기록부를 쭉 훑어서 학생이 하는 대답을 본 다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정도를 많이 물어봤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답변을 하실 때 어차피 자유전공학부고 1년간의 공부 이후에 전공을 결정하니까 물어보는 질문에만 대답을 잘해야지 하는 학생보다 확실한 컨셉을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 훨씬 플러스가 되고 기억에 남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특정 학과를 지망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의 뜻을 가지고 반도체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 탐구를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은지 1학년 때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후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든 컴퓨터공학부든 전기전자공학부든 선택하고 싶다는 이미지를 구축하시라는 뜻입니다. 반도체 분야의 뜻이 있으나 세부 분야를 더욱 특화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는 이미지가 남을 것이고 그럭저럭 사회과학 분야, 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하고 면접장을 나가버린 학생보다 훨씬 주도성과 적극성 측면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겠죠. 물론 특정 학과를 지망하는 것이 너무 티가 나는 학생이라면 학과 모집이 아니라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점만 남길 수 있으니 이러한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성적이 상당히 높은 경우라면 일단 이것저것 공부는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의 전략이 통할 때도 있지만 최소한 특정 계열에 대한 포괄적 역량 정도는 갖춰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특정 분야의 뜻이 있는데 내 목표에 어떤 전공이 가장 들어맞는지 1학년 때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또는 성적이 좋은데 특정 계열 정도만 관심이 있어서 내 적성을 1학년 때 찾아보고자 한다 중에 어떤 방향으로든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컨셉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입시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팀장과 함께 지원 동기 및 전반적인 면접을 위한 이미지를 철저히 준비해갔던 학생들은 후회 없이 준비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강화하며 면접을 마무리했던 반면 자유전공학부인데 별 질문도 안 나올 것 같고 알아서 할게요 했던 학생들은 면접을 마치고 이 팀장에게 바로 후회 섞인 후기를 남긴 경우도 많았으니 자유전공학부 면접이라고 해도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은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당연히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보다 충원율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2025학년도에는 자연계열에서 충원율이 다소 많이 늘어난 모습인데 이는 생명과학 관련 모집 단위들이 영향입니다. 건국대학교에는 생명 중심 학과들이 많은데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학 증원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명과학 관련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상향으로라도 메디컬을 준비하는 지원군과도 일부 겹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더라도 이런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갈 것을 노리고 공격적인 상향 지원을 하곤 했습니다. 중경외시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던 학생들도 그래도 건국대학교까지는 하는 정도는 있을 정도로 건동홍 라인 중 건국대학교가 딱 선호도가 제일 높기도 하고 그 중에서 건국대학교 생명 쪽 학과들은 더욱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상향 지원을 위한 베이스 역할을 하는 안전카드로 해당 학과들을 썼을 학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모집 단위들에서는 충원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이고요. 경쟁률의 경우 생명 관련 학과를 어디 쓸지 고민하다가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으로의 선발 인원이 줄어든 시스템 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 등이 모집 단위보다는 첨단 키워드도 붙고 지원 규모도 어느 정도 되는 첨단 바이오 공학부를 선택하거나 2025학년도에 들어 새 모집 단위가 합쳐져 역시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그렇게까지 메인 생명학과까지는 아니어서 비교적 경쟁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동물자원, 식품과학, 유통학부 쪽으로 지원 카드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외교학과처럼 지난 2024학년도에 입결이 높다거나 낮다거나 했던 것도 없고 그냥 별다른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은데 갑자기 경쟁률이 훅 내려가 버린 모집 단위도 있는지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입결을 통해 알아본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입시에서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역시 6등급 페널티 시스템에 더해 서류평가를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비슷비슷한 지원군 사이에서 합격자들이 나오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어차피 내신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서류평가의 영향력 그리고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침투 가능성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것과 건국대학교 자체의 높아지는 선호도에 의해 안전카드로 쓰는 상위권 수험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들에 비해 충원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의예과의 경우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1.0x의 입결이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니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에서의 상황이 훨씬 낫다고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건국대학교는 KU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라고 해서 면접에서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2025학년도 면접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사례를 보았을 때 면접을 철저히 준비했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는 꽤 많이 벌어졌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건국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